자기가 무슨 제품을 만들 건가 이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가 어떤 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일해지면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찾아지면 제품 개발 80% 끝났어요. 화장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 만들어 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해진 게 있어요. 그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신념과 사명이죠. 철학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예, 자기가 무슨 제품을 만들 건가 이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가 어떤 나의 신념과 사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실제로 최근에는 성공하고 그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품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인스타를 보다가 이 제품 너무 좋은데? 그래갖고 이제 자세히 보고 뭐 자사몰도 들어가 보고 하는, 어동도 너무 좋고 이미지도 좋고 제품 너무 좋아 보여. 근데 굳이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좋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예, 그냥 좋다 감상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미술관 가서 그림 좋다고 감상하고 끝나듯이. 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구매까지 연결되고 뭔가 그런 활동들이 벌어지려면은 그 브랜드가 나타나는 철학이 느껴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요새 화장품 브랜드 중에 시타라는 브랜드는, 예, 그런 철학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철학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사실 제품보다 철학이 더 빛나는 브랜드거든요. 예, 그 회사는 신념과 사명이 정확하고 그 대표도 신념과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말만 신념과 사명 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그 브랜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뭐가 잘 나가서 그걸 갖다 베끼고, 뭐 예를 들어 에스테틱 하시면 에스테틱에서는 뭐 요런 제품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자기의 그런 철학에 따른 제품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 그게 또 가장 큰 마케팅이고요. 예. 신념, 사명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사실 마케팅해서 잘 팔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결국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념 사명 예를 들어서 없이 뭐 장사만을 위한 상업적인 제품을 갖다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 또 수많은 그 상업적인 마케팅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유통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인식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또 마케팅 비용도 투여돼야 될 거고, 그 사이를 또 못 버티죠. 사실 계속 퍼보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자본이 없잖아요, 보통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앞에서는 빨라 보이는데 그게 더 느린 거예요. 결국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그 시중의 브랜드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방식을 취하면 거기서 성공하기 되게 힘들죠. 다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앞에서 그렇게 세팅해서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오히려 신념과 사명에 의해서 세팅된 브랜드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학을 따라오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면 환경, 뭐 죽지 않는 지구를 위해서 모인다든지, 뭐 다른 뭐 어떤 또 신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아닌 것도. 하여튼 그런 신념들이 있는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 그건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그 브랜드는 유일해지는 거예요. 예, 유일해지면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실력들이 좋아지죠. 예, 그 상황에서 거기서 경쟁하는 거는 굉장히 프로리그에서 같이 경쟁하는 거고, 사실 남들하고 같은 쪽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자기만의 유일함을 만들어서 독점해야 돼요. 그 시장을 독점해야 돼요. 화장품 시장을 독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독점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신념, 사명 사실 저는 너무 어려운데 그거 뭐 대표님이랑 같이 하면 찾아주시나요? 예. 사실 신념 사명이 되게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라고도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제대로 된 브랜드들을 만들기가 힘들고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뭐 만약에 저랑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걸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찾는 편이에요. 그거에 대한 여러 질문도 있고 설문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뭐 만나서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통화로 한 2시간씩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게 좁혀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깊게 얘기하면 막 자기의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요. 아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결국 찾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찾아서 저는 솔직히 그게 찾아지면 제품 개발 80% 끝났어요. 네. 그럼 대표님 신념은 뭐예요? 저는 제품 개발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저는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게 원래 저의 신념이거든요. 언더독의 반란. 언더독이라는 건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특히 뭐 격투기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 누구나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언더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언더독이에요. 예. 다 언더독인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그런 언더독인 분들 중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기가 언더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빛이 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도와준다. 언더독인 사람들이 저의 그 여태까지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저와 함께 그걸 헤쳐나가고 결국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는 저는 주인공이 아닌 서포터의 역할이 저의 사명입니다. 대표님은 언더독이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긴 했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언더독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그런 집안에서 살 때는 거기대로 좀 쭈그러져서 살았고 그 안에서 눌려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뭐 세상에 나와서도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언더독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잠깐 제가 언더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한창 너무 이제 너무 잘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너무 잘 됐을 때는 제가 언더독이 아니라고 그런 걸 잊어버렸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언더독이에요. 제가 주인공으로 나서서 뭘 하는 것보다는 저는 뒤에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저한테 더 맞다는 신념을 도출했어요.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뤄보고자 이런 영상도 찍게 되는 거고 그걸 알리고 싶다는 거죠. 예.